NBN 뉴스7이 방송됩니다.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무엇이 다를까요?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시청자 여러분, 2026년 첫 해가 떠올랐습니다. 올해 소원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둠을 뚫고 올라오는 첫 해를 보기 위해서 전국 일출 명소에 모였습니다. 같이 감상하시죠. 올해 첫 뉴스 안유정 기자입니다. 짙은 어둠을 뚫고 올라온 붉은 빛이 온 바다를 감쌉니다. 기다림 끝에 병오년 첫 해가 힘차게 솟아오르고 희망찬 새해의 기운을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동해안에서 내륙으로 해돋이가 이어지다 이내 전국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강추위를 이겨내고 새해를 맞은 시민들은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좋은 일이 가득하길 소망했습니다. MBN 뉴스 안유정입니다. 처음은 항상 설레고 희망적이죠. 새해 처음을 모아봤습니다. 첫 아기의 울음소리, 첫 기차, 첫 장사에 나서는 상인들 모두 다 힘차게 출발하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2, 붉은 말의 해, 2026년을 알리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던 그 시각. 태명 째미와 도리, 두 여자아기가 힘찬 울음으로 세상의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공천원군과 의혹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묵인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감찰 대상에서 빠진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지난 25일 윤리감찰을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동안 숨겼을까요? 김태현 기자 기사 보시고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민주당 정청래 대표. 참배를 마치고 기자들 앞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 이미 윤리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가 공천 헌금 의혹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김 전 원내대표가 탈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김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 조사 경과 보고와 함께 이후 조치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강선우 의원이 결국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뉴스 추적해 보겠습니다. 전정인 기자, 앞서 리포트에서 보면은 강선우 의원이 김경시 의원한테 돈을 반납 확인했다고 했어요. 네네. 그럼 김경시 의원한테 이 돈이 다시 간 겁니까? 네,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김경시 의원에게 계속 연락을 해봤지만 현재 전화기는 꺼져 있고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자 김 CEO는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그러니까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준 적도 없는 돈을 강 의원이 반환했다고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여기에 돈을 직접 받은 걸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어서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지방선거 때 동작구에서 선거를 준비했던 인사들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인데요. 공교롭게도 이 시점이 강선우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시점과 같은 시기입니다. 당시 김 전 대표는 사실무근이라며 이 전 의원을 고소했지만 총선 이후 이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지금 수사 대상, 수사 내용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치부 전정인 기자였습니다. 갑질 의혹,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도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2017년 당시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 후보자가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통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어느 정도의 폭언이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바른정당 국회의원이었던 지난 2017년 의원실 인턴에 폭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청문회 내내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쿠팡에 대해 국회와 정부가 조치에 나섰습니다. 국회는 쿠팡 간부 7명 고발에 나섰고 정부는 쿠팡 경영 전반을 겨냥한 고강도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쿠팡 연석 청문회 직후 쿠팡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고발이 의결됐습니다. 네, 방송인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의 시작은 매니저 갑질 의혹이었죠. 이 갑질을 당했다는 전 매니저가 박 씨가 던진 술잔에 맞아 다쳤고 그 증거라며 진단서를 경찰에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추적 정혜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예, 정 기자, 박나래 씨 때문에 매니저가 다쳤다라는 게 지금 전 매니저의 주장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갑질을 폭로하고 박나래 씨를 고소했던 전 매니저는 그동안 박 씨에게 폭언을 들었고 술잔에 다치기도 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예. 그 증거로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오늘 경찰에 낸 것으로 오늘 확인이 된 건데요. 전 매니저 측은 MBN에 지난 2023년 8월 박 씨가 던진 술잔에 놀라서 넘어지면서 손을 다쳐 내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24년 6월에는 지인들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박 씨가 던진 컵이 깨지면서 얼굴과 손을 다쳤다며 특수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었다면 잔을 던진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 보니 바닥에 던졌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매니저가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격자의 증언도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네요.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정혜진 기자였습니다. 예, 평화로운 새해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전 세계 어디서나 같을 겁니다. 총격 테러와 아파트 화재 등 지난해 수많은 아픔을 겪었던 지구촌은 새해를 맞아 다시 한번 희망을 빌었습니다. 전 세계 새해 풍경은 이동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각양각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물들입니다. 2만 5천 발의 폭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를 선보인 호주 시드니가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인도계 미국인 조란 맘다니가 오늘 뉴욕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그런데 맘다니 시장뿐 아니라 최근 미국의 정치 경제 전반에서 인도계 인사들의 존재감이 유독 두드러집니다. 이상엽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뉴욕시장 당선 직후 이민자들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조란 맘다니. 인도계 미국인의 가구 소득도 미국 전체 중간 소득의 2배나 되고 고등교육 이수율 역시 76%에 이릅니다. 본국에서 고등교육을 마친 엘리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오는 경우도 늘고 있어 인도계의 미국 돌풍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새해 첫 일정, 이재명 대통령은 현충원 참배로 시작했습니다. 올해를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신년 메시지도 발표했습니다.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정장과 넥타이, 흰색 장갑 차림으로 현충원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 올해 병오년은 말띠해, 말오가 불을 뜻하는 병과 만난 붉은 말의 해입니다. 열정과 활력의 상징인 말이 우리 문화 속에서 품어온 다양한 의미를 심가현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IMF 시절에도 뜨거운 청춘의 에너지를 전했던 록밴드 크라잉넛의 명곡.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 속에서 말은 좌절을 이겨내는 희망과 열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성우 송도순 씨가 향년 7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톰과 제리 등 유명 만화 영화와 방송에서 친근한 목소리를 들려줬던 송 씨는 대한민국 방송대상 라디오 부문 대상과 보관문화훈장을 수상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새로워진 콘택 골드. 재채기 콧물. 2026년 새해 첫날 잘 보내셨나요? 오늘 한파에도 전국 곳곳의 해맞이 명소에는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여전히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은 이번 한파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로 오늘보다 더 낮겠고요. 토요일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내륙은 별다른 눈비 소식 없이 하늘에 구름만 다소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매일 아침 스페셜 맛집 베스트가 방송됩니다.